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복제까지 가세해 이제는 개발보다는 문제점 개선이 더 시급한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으로 이번 주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가장해 문자를 보내고 이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아이폰을 해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PDF 뷰어가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해킹으로 사이트 접속 순간 아이폰이 자동으로 탈옥돼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도 2008년 개설 이후 유료 애플리케이션 불법 복제로 4억 5천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개선되지 않을 경우 PC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IT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GPS를 통해 주변 지역 정보 등을 공유하는 위치 정보 서비스 플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011, 017 등의 번호를 쓰는 사용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은 010으로 바꾸지 않고도 3G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단 3년 뒤에는 010으로 변경한다는 약관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주 이와 관련한 정책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롱텀 에볼루션, 즉 LTE 휴대폰을 개발해 미국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TE폰은 기존 3G보다 12배 이상 빠르며 차로 이동 중에도 700MB 영화 한 편을 1분 내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해상에서 휴대전화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섬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설치해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13년까지 전국 연안에서 30에서 50km까지 떨어진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KT가 스마트 워킹센터를 열고 국내 최초로 실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워크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이나 집 근처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비중을 전체 근로자의 3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글이 오는 11월 27일, 즉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 크롬 운영체제를 탑재한 태블릿 PC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채택한 웹 운영체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웹 기반 방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3차원 나노 크기의 레이저 발생 장치를 하버드대 화학과 등과 함께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집적도가 높은 손톱보다 작은 광컴퓨터 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2에 중독됐다며 NC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는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게임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남성은 밝혔는데요. 국내에서 이어져 온 게임 과몰입 현상이 이젠 해외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스트소프트 알약 보안대응 팀장을 만나 스마트폰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 보안 관련해서 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맞습니다. 전에 상반기에도 이스트소프트에서 상반기 5대 보안 이슈 중에 하나로 손꼽았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발견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발견된 이제 안드로이드 OS에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로이 몬마 형태의 바이러스인데 네. 금전적인 목적을 노리고 이제 해킹을 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바이러스가 이제 정상적인 미디어 플레이어로 이제 위장을 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걸 설치하면 실제로는 네. 악성 코드가 설치가 돼서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사용자에게 과금을 시키는 그런 피해를 입히는 이제 형태가 이번에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악성 코드가 PC에서만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처음 발견됐다는 것에 이제 이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쪽에 큰 의의가 있는 거고. 근데 방금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PC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걸로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스마트폰으로 갔다는 것만으로도 좀 큰 일이 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곤 하나요? 네,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는 어플을 내려받을 때 네. 이제 정상 파일로 위장해서 사용자가 내려받으면 이제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국내나 이제 해외에서도 사용자가 아직은 PC 사용자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악성 코드가 심각하게 뭐 확산이 된다거나 아직 그런 케이스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는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이제 사용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네.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기사를 또 좀 제가 서핑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이 해킹의 공격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킹의 도구로도, 그러니까 범행 도구로도 네. 쓰이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부인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업에 방문했을 때 그 내부 무선랜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킹해서 그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뭐 기업 내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가 된 사례인데 네. 이제 이 경우가 실제로 발생된 사례는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안업체에서 시연을 한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증명 해킹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제 조심해라 라는 취지로 이제 알린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이제 걱정을 하시거나 아직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케이스에 보안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주의를 하자라는 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보안 이슈라 그랬나요? 5대 이슈? 네네. 거기에 이제 꼽았을 정도면 벌써 이제 뭐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건데, 반년이 돼가는 건가요? 네, 반년.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벌써 많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백신이.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몇몇 보안업체에서는 이미 출시를 해서 네.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몇몇 보안업체는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을 준비 중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올해 말에 이제 스마트폰용 백신을 출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스마트폰을. 네네. 이제 올해 말쯤에 받을 것 같으니까. 네, 꼭 그때 사용 한번 사용하도록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사양 유저들 말고도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네. 이제 이런 일반인들이 최대한 자신의 스마트폰을 잘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할 것 몇 가지만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도 결국은 PC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OS가 있어서 OS가 돌아가고 그 위에 다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이런 이제 PC와 유사한 형태인데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를 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PC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다가 보안 위험성에다가 네.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성이 더 추가가 돼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주의해야 될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스러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거나 네.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좀 이상한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방문하는 거를 이제 삼가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뭐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거나 뭐 SMS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열어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신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거 꼭 설치하고 그다음에 항상 최신 버전으로 그 DB나 엔진을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은 꼭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해주고 네.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꼭 내 스마트폰을 검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로는 네. 루팅이나 네. 이제 그 탈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OS 구조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셔서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OS에서 할 수 있는 보안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작업을 통해서 네. 이제 스마트폰을 좀 더 이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루팅이나 그런
탈옥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네. 이제 내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내 소중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서 네.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분실했을 경우 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게 쉽기 때문에 네. 이제 악성 코드 그리고 또 악성 코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꼭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 주시는 것이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다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말쯤에 스마트폰 유저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다시 궁금한 점 생기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니는 DSLR 카메라 알파 560과 알파 580을 발표했습니다. 알파 550과 알파 500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1920x 1080 해상도 AVC HD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췄으며 AF 모듈이 15점으로 늘어 초점 검출 및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캐논은 1억 2천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발표했습니다. 캐논 EOS 1D 마크 4의 이미지 센서보다 화소는 7.5배, 해상력은 2.4배 높습니다. 최대 이미지 크기는 13,280x 9,184이며 1920x 1080 해상도 동영상 출력 기능도 포함합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9월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